최근에 심리학이 이토록 재밌을 줄이야 라는 책을 읽었는데 대인관계에 관련한 유익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인구는 줄어들고 개인주의는 가속화되면서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번 영상이 그런 분들께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대인관계를 유려하게 이어가는 건 고사하더라도 망치지는 않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오늘 소개할 3가지 편향은 잘 맺어놓은 관계까지도 망쳐놓을 수 있으니 잘 들어보시고 나에게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잘 알려진 동화 부자와 당나귀 이야기를 들려드릴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어느 날 아버지와 아들은 당나귀를 시장에 내다 팔기 위해 시골길을 따라 당나귀를 데려가고 있었습니다. 가는 도중 그들은 우물에서 물을 깃고 있는 아가씨들을 만났어요. 저것 좀 봐! 아가씨들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당나귀는 편히 걷도록 두고 먼지 속을 터벅터벅 걷는 저 어리석은 사람들을 좀 보란 말이야. 대체 왜 저러고 가는 걸까? 아버지는 그들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 아들을 당나귀 위에 태웠습니다. 얼마 후 그들은 몇 명의 노인들과 마주쳤어요. 저것 좀 보란 말이야. 그중 한 노인이 다른 노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노인을 소중하게 여기질 않아. 아버지는 불쌍하게 옆에서 걷고 있는데 아들 녀석은 당나귀를 타고 가잖아. 정말 예의 없는 녀석이야. 이 말을 들은 아버지는 어르신 말씀이 옳아. 내가 아들 녀석을 망치고 있군. 이렇게 생각하며 아들을 내리게 하고 자신의 당나귀에 올라탔어요. 이번에 그들은 어린아이를 품에 안은 부인들을 만났습니다. 그중 한 여자가 말했어요. 저 가엾은 소년이 매우 지쳐 보이는데 아비란 사람은 왕처럼 타고 가는 것 좀 봐. 그러자 아버지는 아들까지 안장에 태워 말을 향해 갔습니다. 시장에 도착하기 전 그들은 주막을 지나게 되었는데 주막에 모인 사내들은 아버지와 아들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모습 좀 보소. 저렇게 조그만 당나귀에 2사람이나 타고 있다니. 당나귀는 힘이 들어 헉헉거리는데 인정머리라고는 눈곱만큼도 없는 사람인가 보군. 아마 당나귀를 팔러 장에 가는 모양인데 저러다가 장에 가기도 전에 당나귀가 죽어버리겠어. 그러자 아버지는 또 생각을 바꾸었어요. 저 사내들 말이 옳아. 당나귀가 장에 닿기도 전에 힘이 붙여 죽어버리면 큰일이지. 하지만 이제는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그냥 끌고 가도 안 되고 아들만 태워가도 안 되고 아버지만 타고 가도 안 되고 둘이 함께 타고 가도 안 되니까요. 그때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아버지의 고민을 듣고 껄껄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이보시오. 둘이서 당나귀를 짊어지고 가면 될 것 아니오.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고민하고 있구먼. 아버지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래, 그거 참 좋은 방법이다. 얘야,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 우리 아예 당나귀를 짊어지고 가자. 그리하여 아버지와 아들은 당나귀를 짊어지고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다리를 건널 때였습니다. 갑자기 당나귀가 버둥거렸어요. 그 바람에 당나귀는 다리 밑으로 떨어져 강물에 빠져 죽고 말았어요. 지금 들어도 참 재미있는 동화죠. 이 동화는 모든 사람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 라는 교훈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리학이 이토록 재미있을 줄이야에서는 사람들의 평가에 주목하자고 해요. 동화 속 아버지와 아들은 사내들을 만나기 전 부인들의 말을 들었고 부인들을 만나기 전에는 노인의 말을 들었고 노인을 만나기 전에는 아가씨들의 말을 들었어요. 하지만 동네 사람들은 아버지와 아들의 속사정은 모르고 저마다 각자의 기준에서 이런저런 평가를 했다는 거예요. 사실 아버지와 아들에게는 또 다른 속사정이 있었을지도 모르는 일이잖아요. 아들이 다리를 다쳐서 당나귀를 탔을 수도 있고 여태까지 아버지 혼자 타시다가 방금 막 아들과 교체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저 자기 눈에 보이는 순간의 모습만 가지고 그들을 평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눈에는 아들이 예의 없어 보였고 누구 눈에는 아버지가 왕노릇하는 것처럼 보였고 또 아버지와 아들이 당나귀를 괴롭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 거예요. 즉 그들이 처한 앞뒤 상황을 파악하기보다 인성적인 요인에 더 비중을 두고 판단한 거죠. 이는 비단 동화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일상에서도 자주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그 사건이 발생하게 된 전체적인 상황을 보기보다 그 사람의 인성, 성격을 찾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를 사회심리학에서는 기본적 귀인 오류라고 하는데
기본적 귀인 오류란 타인의 행동을 설명할 때 외부 요인은 과소평가하고 내부 요인은 과대평가하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 아침 회의에 동료가 지각을 했어요. 그에게 어떤 속사정이 있었는지도 모르는데 일단 우리는 게으르다, 책임감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정을 얘기하면 변명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기본적 귀인 오류와 더불어서 자주 일어나는 오류가 하나 더 있는데 바로 행위자 관찰자 평양입니다. 행위자 관찰자 평양이랑 어떤 행동을 설명할 때 행위자이면 상황에 영향이 컸다라고 말하지만 관찰자가 되면 행위자의 성격 탓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그게 바로 그 예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책에 소개된 몇 가지 상황을 더 말씀드려 볼게요. 지능검사에서 다른 사람이 낮은 점수를 받으면 저 사람은 정말 지능이 낮아 라고 생각하는 반면 내가 낮은 점수를 받으면 그날 컨디션이 안 좋았어 라고 남들에게 설명을 하고 내가 과속운전을 하면 그럴 만한 급한 사정이 있어서 라고 말하지만 다른 사람이 과속운전을 하면 저 운전자 성격 참 급하네 라고 여긴다는 거죠. 이러한 편향은 타인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나타납니다. 타인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렵다 보니 성격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딱히 관심도 없고요. 이게 바로 위에서 말씀드린 편향들이 위험한 이유입니다.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에 대한 실제 원인보다 그 사람의 성격에 끼워 맞춰보기 때문에 불필요한 책임을 지운다는 거죠. 다시 동화로 돌아가서 보면 마을 사람들은 아버지와 아들에게 한마디 하기 전에 저렇게 가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거나 왜 그러고 갔는지 물어봤어야 합니다. 그랬다면 기본적 귀인 오류나 행위자 관찰자 평양에 빠지지 않았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대인관계를 위험에 빠뜨리는 세 번째 평양은 바로 이기적 편향입니다. 나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사고하는 방식으로 쉽게 말해 잘 되면 내 덕, 안 되면 니 탓을 말해요. 예를 들어 대학에서 팀 과제를 망치면 자기 반성을 하기보다 상대 탓하기 바쁘다는 거죠. 얘는 자료 조사를 제대로 안 했고 쟤는 발표를 못했다면서요. 편향은 결국 한쪽으로 치우쳐서 상대나 대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의식적으로 다양한 원인에 대해 생각해보는 습관이 들어서 함부로 판단하지 않도록 노력한다면 대인관계에 좀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대인관계가 더욱 건강해지길 응원하며 치유의 숲 윤혜진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